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숙명여중 2학년 내신 대비 맡은 김혜인 강사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영상에서는요, 숙명여중 2학년 작년 기출 토대로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함께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KNS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지 숙명여중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한 로드맵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명여중 2학년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한번 해볼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영역별로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숙명여중 2학년 내신 분석표인데요. 보시면 영역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대화, 어휘, 어법, 독해, 영자까지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대화문 부분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휘나 어법이 객관식 28문항 안에서 11문항, 13문항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4문항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독해 지문 내용 이해 부분이었어서 사실상 숙명여중 2학년 같은 경우 어휘와 어법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 말씀드리면 영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4문항은 서술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단답 플러스 서술형에서 조금 서술형에서 부담이 있는 시험일 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점도 보시면요. 단답형과 서술형 합쳐서 25점 배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객관식을 잘 푸는 것만큼 꼼꼼하게 서술형도 챙겨가야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과서 본문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와 필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 프린트 및 필기라는 그 출처 보시면 거기에서 23문항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와 필기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했었고 어법과 어휘 비중 높고요. 단답 서술형 대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문장 전환이 올바른 것은 해서 문법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뭐 명령문 and 요 부분을 if절로 바꿔라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19번과 28번도 보시면요. 19번은 어법에서도 문장의 어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로 한 가지 개념뿐만 아니라 배웠던 모든 개념을 한 문제 안에 다 녹여낸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어법성을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보시면 42.9% 해가지고 숙명여중 2학년에서는 꽤 어법 문제를 많은 비중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객관식에서는 그 절반에 가깝게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동사의 원형과 과거형, 과거 분사형 해서 어법 개념을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매우 필요한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2개 고르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도 2개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어휘 영역인데요. 이 영역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 28문항 중에 11문항으로 거의 절반 이상 어법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여기 빈칸에 들어가기 어색한 단어 고르는 거였는데 이건 단어의 의미 알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문항 같은 경우는 영영풀이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항 보시면요. 본문을 주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영영풀이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영영풀이가 지시하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와 영영풀이에 대한 이해 2가지 다 요구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게 조금 특이했었는데 형용사 late와 부사 lately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의미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법도 가미된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번과 C번 선지 보시면 본문 안에 있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휘, 반대 어휘까지 해서 한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확장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영풀이뿐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어휘의 의미 알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 나오고 있고요. 어휘 지식뿐만 아니라 문장 해석 능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속의 어휘 플러스 유의어와 반의어 그리고 확장적인 수준의 그 맥락 속에서의 의미까지 꼼꼼하게 암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프린트 안에서 혹은 선생님의 필기 안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필기와 프린트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역은요, 서술형과 독해인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낮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기본으로 꼭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단답형이 한 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이 네 문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진 단어를 넣는데 요거를 문장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한 이해 동반해서 문장 분석해야 되고 어법 개념 넣어야 되고요. 어형 변화도 정확하게 올바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지 전부 다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단답형이기는 하지만 꽤나 품이 들어간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유형으로 4가지 문제 다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장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말 보시면 모두가 지진 동안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해서 매우 복잡한 문장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리고 조건 충족을 위한 문법 지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학생들의 이해 그리고 영어에 대한 능력 요구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말 해석을 보고 어떤 부분이 주어로 와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동사로 와야 하는지, 시제는 어떤지 이런 거 틀을 잡는 능력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본 친구들이 어떻게 성취도가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기출문제의 경우 83.1점으로 낮지 않은 평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등급의 비중이 47.1%로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숙명여중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중 학생들의 특성 있잖아요.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라고 얕보면 점수 고득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성실함과 꼼꼼함 그리고 약간의 겸손함까지 아는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 학생들한테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과 관리 영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전부 다 교과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선생님 해서 굉장히 새로운 유형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유형 플러스 보지 못했던 유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문 분석하고요. 학생들이 가져오는 프린트와 필기 하나하나 정보 다 모아서 그것을 분석력 있게 수업 안에 녹여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영어 자체에 대한 능력으로 서술형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문법 이외에도 중등 빈출어법 그리고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비중이 높은 학교였었기 때문에 영영풀이와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제시해주고 그것을 암기까지 시키는 거 KNS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런 저희 숙명여중 2학년에 대한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동형 모의고사 3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전 감각을 좀 익힐 수 있을 거고, 그것을 개별 피드백 받으면서 자신의 약점까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관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매시간 서술형 대비 위한 영작 테스트 실시하겠습니다. 영작 테스트 실시하면서 우리말로 영어의 틀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같이 키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대1 피드백 후관리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약점 보완 그리고 오류 교정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저한 담임 관리 시스템 안에서 과제 미수행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관리에 미흡이 되거나
후갈리 때도 미흡이 될 경우에는 주말 스파르타에 반드시 참석을 해서 끝까지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2 교과서고요. 내신 범위는 1과 2과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업 시수는 8회 진행되는데 7회 플러스 직보 1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월금과 화목반 5시부터 7시 반 이렇게 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플로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오면 5시부터 5시 10분까지는 복합 테스트 볼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말 테스트 볼 거고요. 뒤로 갈수록 영영풀이나 유희어나 반의어에 관한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5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말씀드렸던 영작 테스트 혹은 리뷰 테스트 진행하고요. 1시간 반 동안 지문 분석 수업 혹은 모의고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뒤에 30분 동안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7시 반 이후에는 미흡한 친구들은 뒤에 남아서 조금 더 완료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명여중 2학년 KNS에서 준비했고요. KNS와 함께 확실한 내신 대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